아침에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이 한국현 선수하고 임명진 선수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거는 세계연맹에서 그 펀드가 있어갖고 선수 2명에 대해서는 좀 항공료하고 숙박 요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작년에요. 대신 이제 단점은 예. 미리 우리가 이거를 지불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산을 나중에 한다 이 얘기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출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현 선수하고 임명진 선수하고 출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이 네. 펀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좀 스폰을 좀 해달라 선수들에 대한 항공료와 이런 부분들을 연맹 쪽에다 요청을 하신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연맹 쪽 입장이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에서 그 정도 예산 지원이나 스폰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한국인데 언제까지 이게 지금 뭐 ODA 국가도 아닌데 그 세계연맹에서 이 펀드를 지원해야 되냐 이런 답변이 나왔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그 체육회 안에 있는 그 가맹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견이나 모든 단체들은 심사에 의해서 돈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근데 전혀 심사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지금 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가 성봉섭 그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가 없다라면 장애인 태권도에 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그러니까 뭐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가 돼가지고 좀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도 좀 발전을 시키고 선수들도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치르거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예.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 안에는 선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네? 여러분들한테 회장님 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런데 그 스폰을 해줄 수 있는 회장님이 아직 안 나타나시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장애인 태권도 협회의 회장 선거 나오려면은 3천만 원 정도 뭐 공탁이나 재정 보증을 걸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게 대한장애인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진입장벽이 돼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장애인체육회 그 규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리 돈을 예치하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들어와서는 그걸 안 내는 회장님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명시하는 거지. 그거를 뭐 근데 이 장애인 쪽에 회장으로 오시려면은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은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계신 이사분들도 좀 내시고 하시면서 선수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데 좀 쓰시면 좋을 텐데. 50만 원이고 1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하죠.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저는 한혜진 기자인데요. 지금 결국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어떤 종목이 절단장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에는 2명의 선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발굴이라든지 또 이런 2명의 선수가 앞으로 계속 어떤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럼요. 선수들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보면 선수층이 넓지는 않습니다. 육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태권도가 또 단점이 육상 같으면은 바지만 갈아입으면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수련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각 시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하죠. 선수 육성이 필요하니까 발굴을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농아라든지 모든 거에. 그러니까 이게 중앙경기단체가 다 육성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선수 발굴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올해 100명을 목표로 한다. 적어도 각 시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7개 시도입니까? 지금 가맹 다. 네. 그러면 약 한 5명?
5명 정도는 발굴을 의무적으로 해달라. 그렇죠. 그런 거를 해서 뭐 그런 미션이 있다든지 어떤 지침이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5-6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들하고 저걸 하고 있죠. 그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시도지구가 다 사실상 마련이 돼 있고 또 장애인 태권도 협회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러한 얘기들이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늘상 나오는 게 이제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혹시요 뭐 불편하신 질문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그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조직 라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이해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는 진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제6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한국은 왜 출전을 못하나를 주제로 그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녹화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출전을 하게 됐다는 낭보를 들었어요. 근데 당장 출전해야 되는 선수는 이거를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모르고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도 뭐 물론 안 돼 있고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저런 방법들을 해서 그런 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 어떻게 하여튼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맹의 WTF의 펀딩을 이렇게 일단 나중에라도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 모양이 이게 됐는데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이번 그 삼순 제6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어떤 각오로?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철창 안에 갇혀 있다가 시합 나가자 그러면 자물쇠 열어주는 듯한 느낌? 사실 배만 시합 갔다 온 이후로 연습 안 했습니다. 할 데도 없고요. 그래도 만약에 시합을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잘 돼서 선수가 저 혼자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외로웠거든요. 진짜 정말 외로웠는데 지금은 어린 20대 초반인 우리 이명호 선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있고 동생한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 종주국이 장애인 태권도도 정말 종주국답게 외국 나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장애인 태권도도 정말 지원도 잘 되고 종주국만큼의 대우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과 또 도장, 관장님들, 사범님들 장애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 태권도도 역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동방 또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제 아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또 아마 많이 또 끌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질문을 드리면서 이게 장애인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레터리가 필요해서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상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에 계신 분들은 물론 고생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장애인 태권도 협회 관련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했는데
상당히 장애인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장애인 태권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랬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회장 직무대행 상태, 뭐 여기서 더 복잡한 정치적인 뭐 시도협회 이런 얘기를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어쨌든 지금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시도를 다 포함해서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 수련도 뭐 경기 출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좀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서, 장애인 태권도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이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우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태권도 종주국은 한국이지만 한국은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오죽하면은 그 연맹의 양진박 작년에 기술위원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봐가지고 한국 선수단이 출전을 할 수 있는 이 스폰서를 구해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왔고, 오죽하면 무슨 다른 나라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ODA 국가도 아닌데 그 연맹에서 갖고 있다는 펀딩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갔다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정산해주는 방식,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해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간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참 이게 오늘 간만에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좀 이게 늘 방송이 이렇게 할 때가 별로 없긴 하지만 좀 파악할 때도 많던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착착하네요. 사실상 태권도가 해외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을 알리고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뻗어나간 태권도가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뭐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도 자리했고, 장애인 태권도도 이제 그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이제 도쿄 2020년 패럴림픽 들어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태권도를 많이 뻗쳐놨는데, 장애인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해외에서 더 발전하고 있고,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고, 우리 역시 너무 뒤처지지 않게 이제 정말 그 발전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늦긴 했지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혜지 기자 뭐 마지막으로 태권도인이라면, 우리나라 또 국민이라면 오늘 또 태권도의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좀 장애인 태권도에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 선수들이 또 발굴이 되고 육성이 돼서 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훈련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긴급구조 태권도 팀이 아마 작년 3월 대만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 터키 삼순에 같이 갑니다. 진격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합의는 안 봤지만 아마 이 문제를 호혜로 아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방송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터키 삼순에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또 그때 그 자리에 또 우리 한국현 선수가 꼭 같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참가 신청을 했다니까, 터키 삼순에서, 우리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지금 이 금영희 선수, 한국 선수를 포함해서 출전시키는지 정말, 그리고 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 배우려는 자세로 그곳에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녹화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서성원 기자도 이번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아시겠지만 서성원 선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잃으면 바로 타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잘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렵게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시나요? 한국현 선수 마지막까지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 말씀이나 우리 긴급구조 태권도를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전 세계인의 또 뜻깊은 날 태권도의 날인데, 내년에 만약에 또 태권도의 날 때 기회가 된다면 좀 우울한 장애인 태권도의 취재가 아니고 1년 만에 완전히 더 기쁘게 바뀌었다는 그런 더 좋은 소식으로 기사가 여러분들한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태권도든 비장애인 태권도든 다 똑같은 태권도이니까 똑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푸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선수 등록만 해놓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연맹 펀딩 방식이라는 게 먼저 이쪽에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산해 주는 건데 대만까지 정산이 안 된 이유를 살짝 알아보니까 가서 쓴 돈들 중에 뭔가 그 정상적인 결제 과정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 예를 들어 가볍게 뭐 식사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도 왜 이렇게 먹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숙소용에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는 누구누구 같은 명호랑 저랑 그날 신현 주고 그다음에 신성대 학원상 교수, 한번은 그쪽 선수들 몇 명. 아니 거기 조교 그중에 시험이 아니 그 선수는 2명인데 스태프가 4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나? 뭐 먹었어요? 제일 맛있게 드신 게? 기억이 안 나요. 대만은 뒷전이 작년에 러시아 때가 그 조종 감독이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한국현 선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수들에서 새로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꼭 2020년도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길 기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현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까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서 태권도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선수에 대한 단장님인데 택시 타고 가셔가지고 선수는 한식 먹어야 된다면서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리바리 싸우신 거예요. 와, 그런 이야기도 했고 초반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 그리고 한국 태권도 이렇게 없다면 나는 작년 러시아 대회가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도 한 이야기가 한번 여력이 좀 되면 좀 더 좀 지원을 좀 더 한번 해보겠다라고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어떤 좀뭐 그런 이후에는 좀 뒤에 이제 저랑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후원을 떠나서 어떤 선수였던 그걸 떠나서 장인 태권도 협회가 너무 무책임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지 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지.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 선수들 나가가지고 하면 그래 내가 뭐 이 정도까지는 하니까 가서 우리 선수들 용기를 좀 얻고 대회도 출전하고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되면 오케이 내가 우승할 수 있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선수들 문제가 아니라 네. 협회하고의 어떤 이 관계나 내지 갔다 보니까 네. 내가 돈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였겠지 어느 뭐. 날 전화 와서 이걸 용품 사야 되니까 얼마 주시오. 또 담보가 뭐 추행 사야 되니까 얼마 주시오. 또 얼마를 또 비행기 끊었으니까 비행기 얼마 또 결제해 주시오. 이렇게 계속 하는 이런 것들도 하수분으로 생각해. 같은 돈을 쓰면서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고. 돈 내는 사람한테 돈 내는 기분은 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하게 또 한 발 빠져 있고. 오늘 진행 어땠어? 저는 솔직히 10점 만점이면 9.5 돼요. 이러면 안 돼. 서정리한테 혼나. 다음에 제가 그래, 콜.